제가 전시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근데 방명록을 봤는데 되게 제가 모르는 분들도 오셔갖고 방명록에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제게 무슨 말씀도 쓰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이름만 쓰지 말고 뭔가 한 줄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어요. 특히 강명호 선생님은 저한테 화를 풀라고 하시더라고요. 웃겨요 그게. 근데 저는 앞으로 근데 제가 이 전시를 보시면은 화가 많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가 많은 것 치고는 그렇게 사람들을 나쁘게 찍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화를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화를 푼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화를 그렇게 제대로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다니는 거겠죠? 뭔가 저는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는 편이고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그런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 필요 있나 싶어요.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근데 일부러 싸울 필요도 없지만 아무튼 그래갖고 강명희 선생님이 써주신 화 풀어요라는 그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엄청 지금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너무 들이대고 지금 찍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썼으니까 여러분들 눈에 해가 되지 않겠죠? 아무튼 아니? 그냥 이게 좋은데? 희번떡. 저는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데 물론 모든 분들이 자기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겠지만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하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는 어릴 때는 쌍꺼풀이 없었어요. 근데 원래 부모님은 둘 다 쌍꺼풀이 짙거든요. 근데 저는 쌍꺼풀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근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쌍꺼풀이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선이 막 생기면서. 그래서 이게 뭐지? 하루아침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학원을 다녔는데 쌍꺼풀이 생기고 나서 학원을 가니까 뭔가 그때 학원 선생님이 대학생이셨거든요. 근데 여자분이셨어요. 저한테 또 쌍꺼풀이 없는 게 훨씬 나은데 약간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친했으니까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동의를 했어요. 진짜 왜 갑자기 쌍꺼풀이 생겨갖고 왜 이렇게 늦게 졌지? 막 이러면서 좀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쌍꺼풀이 짙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좀 억울한 거는 한쪽은 자리가 제대로 잡혔는데 한쪽은 마치 무슨 성형수술의 부작용인 것처럼 자리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선이 있긴 한데 짝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이거를 몇 번 손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약간 귀찮기도 하고 그래갖고 냅두면 알아서 생기겠지 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쌍꺼풀이 제대로 된 거는 한쪽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살다 보니까 쌍꺼풀이 있는 쪽이 하필 또 오른쪽이라서 그런지 자꾸 무슨 거울을 보거나 어디를 응시를 해도 자꾸 저도 모르게 그 왼쪽 눈보다는 오른쪽 눈에만 더 힘을 주고 응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서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신경이 오른쪽만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이 계속 퇴화를 하니까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안 생겼죠. 근데 제가 한창 고등학생 때는 이제 쌍꺼풀을 막 할 때였어요, 애들이. 그래서 근데 뭐 쌍꺼풀을 한 애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원래 짝눈인 사람이 쌍꺼풀을 하러 가면 보통 의사들이 그냥 둘 다 하라고 하는 걸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나는 그냥 내가 만약에 하면은 한쪽은 그냥 멀쩡히 있는데 두 쪽을 다 해야 되나? 그럼 좀 뭔가 억울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갖고 어쨌거나 뭐 제가 무슨 수술할 성격도 못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이만 먹었네요. 근데 뭐 쌍꺼풀 테이프도 있고 뭐 그랬지만 뭐 전혀 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왜 쌍꺼풀 얘기를 하냐면 그냥 웃기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래서 그래갖고 제가 20대 때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쌍꺼풀 수술을 했냐는 말을 들었어요. 한쪽밖에 없는데도. 그래갖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쌍꺼풀 부작용으로 생각을 하나? 뭐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뭐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했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을 했냐고. 그래서 수술을 안 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한쪽만 풀린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있긴 하니까. 어쨌거나 그냥 그랬습니다. 저 위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게 뭔가 좀 움직이는데 진짜 고양이였다. 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와주셔서 이게 방명록에 모르는 분들 이름도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방금 오키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어갖고 단체 전을 하고 있어갖고 방명록을 가져다 놓았는데 그때 딱 마치 어떻게 알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명함을 받고 나서 다시 제가 하는 전시에 오니까 딱 똑같은 분이 제 전시도 보러 와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그럼 사진바다인가?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진바다는 다 사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보를 거기에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전시에 3명만 온 것도 한 300명이 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오셔갖고 좀 약간 얼떨떨합니다. 근데 되게 어쩌면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의 생각 취향 차이 이러겠지만 제가 다 액자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저는 그냥 이게 이런 스타일이 좋아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거나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전시를 하는 사람의 취향도 그렇고 보는 분들의 취향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앞으로도 꼭 막 굳이 막 액자를 고집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는 제가 사진을 천에다가 붙이려고 했는데 근데 뭐 추석이랑 여행이랑 이것저것 겹쳐갖고 근데 사실 이건 변명이고 그냥 게으름이죠. 게으름 때문에 제 생각대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다음에 하면 되니까 다음에도 살아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아무튼 네,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제가 속이 안 좋은데 떡볶이를 엄청 먹고 싶고 지금 창 밖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는 걸 보니까 밖에서 누가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기 이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연기가 지금 펄펄 나고 있어요. 아마 이 연기가 되게 큰 거 보니까 연초인 것 같아요. 아마도? 아니면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으니까 연초가 아니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연초입니다. 지금 확인했어요. 어떤 남자분이 연초를 피우고 계시네요. 아까는 여기 문 앞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때도 근데 연기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아마 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방금은 확실히 연초였어요. 제가 담배 박사는 아닌데 그래도 연초랑 전자담배는 뭔지를 아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관지가 좋지도 않고 약간 담배를 뭐가 피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도 무슨 위스키 같은 거를 사놨는데 위가 최근에 너무 안 좋아져갖고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고기가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근데 저돌을 가고 싶어요. 근데 저돌이 1인이 33,000원이에요. 그럼 싸잖아요, 사실은. 코스 요일이니까. 그리고 되게 사장님이 딱 정해진 코스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고기를 다시 리필을 해주세요. 양이 부족하진 않느냐고 하시면서. 그래서 되게 이게 남는 장사인가? 서울에서 이렇게 돼지 오마카세를 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싼 거죠. 남는 게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대신 그래갖고 주류나 또는 무알콜 음료를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코스 요리가 43,000원인 것보다는 43,000원으로 해서 주류나 음료값을 받는 게 더 나을 테니까요. 그게 아니면 월세값을 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무튼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고기 소고기도 먹고 싶고. 근데 제가 저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를 많이 간 건 아니에요. 한 3번 갔나? 근데 저희가 전시를 많이 하느냐고 좀 돈이 그렇게 좀 약간 돈을 아껴야 된다. 입에 들어가는 거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유독 또 제가 그러죠? 그래서 사실 집에서 이제 요리도 안 하니까 이사 와서 뭐 반찬을 사 먹거나 햇반을 항상 구비해 놓고 반찬을 해 먹거나 아니면 뭐 그냥 대충 먹어요.
근데 저도 제가 외식을 왜 싫어하냐면 소화가 잘 안 돼가고 먹고 나서. 근데 저도는 되게 먹고 나서 부대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많이 가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사장님이 되게 착하시거든요. 뭔가 사람이 저 사람은 좀 손해보고 사는 성격일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착하세요. 뭐 그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람한테 그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무튼 이제 근데 제가 별로 파급력은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소설 가시니까 항상 그렇게 자영업을 하시면서도 꾸준히 글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아니 어떻게 시간이 있으셔갖고 글을 쓰세요 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뭐 쓰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와, 역시 다르구나. 매일매일 쓰시는구나. 어떻게 그러지? 저 같은 게으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런 세상인 거죠. 왜냐면 저는 엄청 게을러요. 그래갖고 이 전시도 1년 전에 예약한 거지만 전시 날짜를 알게 되고 약간 부랴부랴 그냥 어떡하지 뭐 속으로만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막 제대로 막 준비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막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막 극단적으로 미루고서 이렇게 되게 막 한 거라서 근데 용케도 이렇게 되었다는 게 좀 기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루면서 했는데 결국 됐다? 이거는 솔직히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리미리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밀린 방학 숙제를 하듯이 막 그렇게 막 다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기가 먹고 싶고 제가 요새 위가 더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매운 거를 안 먹고 있는데 지금 떡볶이가 엄청 먹고 싶어요. 떡볶이 어떤 떡볶이를 먹고 싶냐면요, 가래떡 떡볶이인데 엄청 굵은 그냥 쌀떡볶이를 먹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떡볶이가 땡기지? 아무튼 여기까지.